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 도민들이 원하던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여야가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막판 쟁점을 조율하고 있지만 여전히 평행선만 달리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상공회의소 협의회 회원들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4월 국회로 넘어간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경남의 여당 국회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하고 법안 통과에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이제는 민주당의 사인만 남은 상태입니다. 오는 28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우주항공청 설립법안을 반드시 표결 처리해야 합니다. 이번 임시국회의 올해 마지막 본회의 일정은 이제 28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의 합의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신설될 우주항공청과 기존 항공우주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관계가 쟁점이었지만 여야는 평행선만 달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는 우주항공청 산하에 국책연구기관을 두는 법 조문이 최근에야 넘어왔다며 국민의힘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KBS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실은 민주당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지만 야당이 반대를 고수한다는 입장입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되면서 해결이 어렵게 됐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국민의힘과 경상남도 관계자는 우주항공청의 연구 기능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정부의 입법이 논란의 단초가 됐고 이후 정치 쟁점화되면서 논의가 더 어렵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상임위 일정 등을 고려하면 연내 법안 처리는 이제 불가능한 상황. 이번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내년 1월 9일에도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처리되지 못하면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연말을 맞아 경남의 주요 현안을 다시 살펴보는 기획, 뉴스 그 후 순서입니다. 오늘은 지난 5월 KBS 보도로 반세기 만에 알려진 창원 도심 속 주한미군 사격장 문제와 그 이후의 변화 등을 짚어봅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거실에서도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공사 현장. 지난 5월 KBS 보도로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의 실체가 반세기 만에 알려졌습니다. 아파트 단지와 대형 마트, 공단까지 밀집한 창원 도심 한가운데 주한미군의 야외 소총 사격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를 이유로 창원시와 협의 한 번 없이 사격장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에선 거센 반발이 일었고 주한미군은 급기야 공사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창원시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사격장 이전 검토를 국방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지 7달이 흘렀지만 주한미군 사격장 문제는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창원시는 최근 국방부로부터 사격장 추가 공사와 훈련을 더 진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격장 폐쇄나 이전에 대한 논의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창원시는 주한미군 사격장이 지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국방부, 주한미군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국방부를 방문해가지고 현재 진행 사항, 대안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0년 만에 그 실체가 알려진 창원 도심 속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국방부와 주한미군 측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는 가운데 내년에도 사격장 폐쇄와 이전 목소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환경부가 2년 전부터 경남의 환강과 낙동강물을 경남 중동부와 부산에 공급하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 사업 계획에 의령 지역 강변 여가수 사업도 포함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내년 초 최종안이 공개되면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낙동강 창녕 함안보 하류입니다. 강 둔치 콘크리트 바닥 위에 철 구조물이 있습니다. 지하에 여러 개 관을 설치해 강물을 정화하고 우물인 집수정에 모으는 강변 여과수 시설입니다. 강변 여과 방식은 강 주변 토양이 오염물을 정화하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강 중 하류의 물을 취수하는 방식으로 주로 쓰입니다. 환경부의 취수원 다변화 사업 계획은 하루 취수량 90만 톤 규모, 창녕 함안보 주변 강변 여과수 45만 톤과 환강물 45만 톤이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취수량과 취수 장소까지 변경이 검토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녕 낙동강물은 4만 톤 늘어난 49만 톤, 환강물은 19만 톤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줄어든 환강 취수량은 창녕과 의령지역 낙동강에서 추가 취수하는 것이 검토됩니다. 의령지역 취수 방식은 창녕과 같은 강변 여과수로 집수정 설치가 거론되는 지역은 지정면과 낙서면 일대입니다. 관리 수위가 이제 5m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상류로 해서 분산치수를 하는 게 어떻느냐라는 얘기가 계속 있어 왔고요. 환경부는 최근 의령에서 2차례 주민 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주민들에게 알렸습니다. 환경부는 집수정 주변 입지 규제를 확대하지 않고 물 이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 취수를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주민 우려는 여전합니다. 지하 수위가 한 1.5m 내려가도 사실은 포경재배는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까지 나와 있는데 환경부 취수원 다변화 사업 계획은 내년 초 확정될 예정이어서 낙동강 물 공급을 둘러싼 갈등은 해를 넘겨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기온입니다. 지난 5월 창원에서는 애견 미용실에 맡긴 강아지가 미용을 받던 중 갑자기 목숨을 잃은 일이 있었습니다. CCTV를 확인하니 애견 미용사의 학대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지만 해당 미용실은 여전히 영업 중입니다. 김효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애견 미용업체. 애견 미용사가 4살 몰티즈의 털을 깎고 있습니다. 강아지가 다리를 움찔거리자 미용사가 기계를 든 손으로 강아지 머리를 강하게 내려칩니다. 강아지는 고꾸라지더니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얘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 CCTV를 이제 보게 됐는데 톡 친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강아지가 죽자 미용실은 1,000만 원을 주겠다면서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4년간 키운 반려동물을 하루아침에 잃은 양육자는 해당 미용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미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동물을 죽이거나 죽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미용실은 사고 7개월이 지난 지금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동물보호법 위반 업체에 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탓에 행정처분이 미뤄지는 것입니다. 벌금 이상형이 나오고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결격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허가 등록 취소를 할 수가 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는 다음 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를 소개합니다. 오늘은 진주시 갑 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갈상돈 예비 후보입니다. 민주당 진주갑 지역위원장과 문체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승환 예비 후보입니다. 주식회사 선채양 대표이사와 민주당 진주갑 청년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국민의힘 이혁 예비 후보입니다. 전 우성레미콘 대표이사로 백촌 한국학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규석 예비 후보입니다. 11대 경남도의회 부의장을 지냈고 목화요양병원 대표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진보당 류재수 예비 후보입니다. 6, 7, 8대 진주시 의원을 지냈고 현재 진주산림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시 갑 예비 후보자였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계절의 시계가 제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3도, 김해가 2도를 보이는 등 어제 같은 시각보다 3에서 6도가량 높게 출발하는 아침인데요. 한낮에도 10도 안팎으로 예년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구름 많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공기질 무난하겠습니다. 당분간 비교적 온화한 날이 이어지면서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내일 창원의 한낮 기온은 10도로 오늘보다 높겠고 휴일인 일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5도로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3도, 창녕이 영하 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10도, 고성이 11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0도, 합천이 영하 1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10도, 하동 1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고 토요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하동구는 올 한 해 모두 1,200여 세대, 1,500여 명이 하동으로 귀농과 귀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동구는 귀농인에게 한정됐던 사업을 귀촌과 귀향인까지 포함한 점이 귀농 귀촌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동군에는 최근 3년 동안 매년 1,000명이 넘는 귀농 귀촌 인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내년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 금액을 올해보다 1,000원 오른 9,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아동급식 지원금은 지역 아동센터 21곳과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700여 곳에서 진주시 저소득층 아동 3,000여 명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해시가 올해 기업 21곳과 1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어 일자리 3,400여 개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